계좌는 분명 플러스인데 이상하게 불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익이 내 실력인지 시장이 잠깐 밀어준 착시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 흔들림에서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종목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하는 숫자,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읽는 순서를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뭘 사야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질문보다 먼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흔들림을 버틸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친절하게 올라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금리가 흔들고, 어느 날은 환율이 흔들고, 어느 날은 유동성이 빠지면서 같은 종목도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하는 숫자는 단순히 금리 하나가 아닙니다. 금리, 환율, 유동성, 그리고 내 계좌의 최대 낙폭까지 이어지는 숫자의 흐름입니다. 이걸 모르면 수익률을 보고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 관점은 분명합니다. 투자로 오래 가는 사람은 상승률보다 먼저 하락폭을 계산합니다. 돈을 크게 버는 상상보다 내가 언제 판단력을 잃는지 아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 남습니다. 먼저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면 시장은 미래의 기대를 더 비싸게 계산하고 비용이 내려가면 다시 위험자산을 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멀리 있는 꿈보다 당장 돈을 버는 기업이 더 편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미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기가 너무 식어서 내리는 금리라면 시장은 환호보다 걱정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인하도 이유가 중요합니다. 저는 금리를 볼 때 방향보다 속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금리는 숨 쉴 틈을 주지만 급하게 내려가는 금리는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은 환율을 빼고 수익률을 보면 안 됩니다. 주가가 오른 건지 달러가 오른 건지 둘이 섞인 건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는 그대로인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계좌는 플러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내려가면 체감 수익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죠. 이게 무서운 이유는 내 실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밀어준 수익을 종목 선택 능력으로 착각하면 다음에는 더 큰 금액을 더 자신 있게 넣게 됩니다. 물론 환율 상승이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해외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방어막이 될 수 있고 수출 기업에는 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계좌 해석은 따로 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 주식 수익률을 볼 때 반드시 두 개로 나눠 봅니다. 달러 기준 수익률과 원화 기준 수익률입니다. 둘의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는 실력보다 환율 효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입니다. 돈이 풍부하면 평범한 뉴스도 호재처럼 보이고 돈이 마르면 좋은 뉴스도 힘을 못 씁니다. 유동성은 마치 물 높이와 비슷합니다. 물이 차오르면 작은 배도 같이 뜹니다. 시장 전체가 오를 때 내 계좌가 좋아지는 건 당연할 수 있고 그걸 전부 실력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장에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락장에서는 겁이 눈에 보이지만 상승장에서는 착각이 조용히 쌓입니다. 나는 잘한다는 생각이 가장 비싼 비용이 됩니다. 유동성을 볼 때는 예탁금, 신용잔고, 통화량, 채권금리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만 보면 그림이 과하게 단순해지고 여러 개를 보면 시장의 체온이 조금 보입니다. 특히 신용잔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빚을 내서 들어온 돈은 상승장에서는 연료가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매도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으면 계속 오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일정 기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끝이 아니라 끝나기 전 내 포지션입니다. 시장은 방향을 맞히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버틸 수 있는 크기를 정하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같은 전망을 가지고도 비중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ETF를 오래 들고 간다고 해도 계좌에 10%만 넣은 사람과 70%를 넣은 사람의 심리는 전혀 다릅니다. 상품보다 비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숫자는 결국 내 최대 낙폭입니다. 내가 3% 하락에 불안한 사람인지 10% 하락도 버틸 수 있는지 30%가 오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투자에서 손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손실은 판단력을 갉아먹습니다. 계좌가 크게 흔들리면 뉴스가 더 무섭게 보이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초보 투자자에게 수익 목표보다 손실 한도를 먼저 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투자가 틀렸을 때 얼마까지 받아들일지 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대신 그 한도를 정해버립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들은 오를 때는 장기 투자자라고 말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단기 투자자가 된다는 겁니다. 전략이 바뀐 게 아니라 감정이 전략을 밀어낸 거죠. 그 감정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숫자로 미리 선을 긋는 겁니다. 몇 퍼센트 빠지면 점검할지, 어떤 지표가 바뀌면 비중을 줄일지,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기다릴지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손절을 무조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도 필요하고 버티는 힘도 필요합니다. 다만 버티는 것과 아무 기준 없이 얼어붙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 환율, 유동성은 시장의 바깥 날씨입니다. 내 최대 낙폭은 내가 입고 나갈 옷입니다. 날씨가 험한데 반팔만 입고 나가면 의지가 강해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장을 보는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의 방향과 속도를 봅니다. 두 번째, 환율이 내 수익률을 얼마나 흔드는지 봅니다. 세 번째, 돈이 시장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계좌가 그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 봅니다. 저는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분석을 잘해도 비중이 과하면 한 번의 흔들림에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좋은 이유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맞히려는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흔들림을 계산한 사람은 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서 성장주가 강하게 오르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사람들은 이제 다시 성장주의 시대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상승이 실적 개선 때문인지 할인율 하락 기대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적 없이 기대만 올라간 주가는 금리 기대가 바뀌는 순간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 주는 화려한 스토리는 약할 수 있지만 금리가 높거나 경기가 불안할 때 현금 흐름이 방어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는 정답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리 국면에 따라 시장이 무엇을 더 비싸게 쳐주는지 달라진다고 봅니다. 투자자는 그 가격표가 바뀌는 순간을 봐야 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처럼 높게 느껴지는 구간에서는 미국 주식 수익률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환율이 내려갈 때 수익률이 어떻게 바뀔지 계산해야 하죠. 내가 달러 자산을 가진 이유가 분산인지 단기 수익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분산 목적이면 환율 변동은 감수할 수 있지만 단기 수익 목적이면 환율은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됩니다. 유동성은 더 교묘합니다. 시장에 돈이 많을 때는 안 좋은 종목도 같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고른 게 좋아서 오른 건지 시장 물이 들어와서 뜬 건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상승장 복귀에서 내가 뭘 맞췄나 보다 시장이 뭘 밀어줬나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반복 가능한 실력과 우연한 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첫째, 매수 전 기준표를 만드세요. 금리, 환율, 유동성, 비중, 손실 한도까지 한 장에 적어두면 충동 매매가 줄어듭니다. 둘째, 수익률을 두 줄로 기록하세요. 내 판단으로 얻은 수익과 시장 환경이 밀어준 수익을 분리해보는 겁니다. 완벽히 나눌 수는 없어도 이 습관이 착각을 줄입니다. 셋째, 현금을 실패로 보지 마세요. 상승장에서 현금은 답답해 보이지만 조정장이 오면 선택권이 됩니다. 저는 현금이 수익률을 포기하는 돈이 아니라 판단력을 지키는 돈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답은 전부 현금도 전부 투자도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에 맞춰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투자 실력은 좋은 날보다 나쁜 날에 드러납니다. 모두가 돈 버는 장에서는 실력과 운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락장에서 차이가 갈립니다. 하락장이 오면 좋은 전략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미리 숫자를 정한 사람은 최소한 왜 버티는지 왜 줄이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투자는 흔들려도 복구가 빠릅니다.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투자는 수익이 나도 불안합니다. 왜 올랐는지 모르니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모르고 왜 빠지는지 모르니 손실이 날수록 더 늦게 반응합니다. 저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이 남들도 다 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내 계좌의 위험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기준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시장의 가격표를 바꾸고
환율은 수익률의 얼굴을 바꾸고 유동성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 최대 낙폭은 그 모든 변화를 견디는 체력입니다. 이 숫자가 약하면 좋은 분석도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이 숫자를 알면 시장이 흔들려도 판단이 덜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 지금 주식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금리, 환율, 유동성은 봤나요? 그리고 몇 퍼센트 손실까지 견딜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투자는 편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불편한 숫자를 미리 마주보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숫자들을 본다고 해서 시장을 맞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왜 들어가고 왜 기다리고 왜 줄이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찍어주는 방식은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보면 위험합니다. 남의 답을 빌리면 틀렸을 때 내 대응도 남에게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쉬운 투자 성공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게 맞히는 것보다 크게 틀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수익률보다 생존 확률을 먼저 높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계좌를 볼 때 수익률 한 줄만 보지 마세요. 금리, 환율, 유동성, 최대 낙폭까지 같이 보세요. 그때부터 계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 체력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장해두고 다음에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다시 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상승장에서 마음이 급해질 때 이 기준표가 꽤 큰 브레이크가 될 겁니다. 퓨처마켓은 앞으로도 특정 종목을 권하는 대신 시장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투자는 남보다 빨리 달리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오늘은 수익률보다 생존 숫자부터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계좌에서 몇 퍼센트 하락까지 버틸 수 있나요? 댓글로 숫자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 숫자를 아는 순간 투자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